그것만 내야 돼. 연출 들어갑니다. 연출. 자, 그러면 이거 실습지 다 갖고 있죠? 네. 꺼내 보시죠. 네. 오늘 이제 나머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이런 완전히 완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첨단열차 분야 기록을 하겠습니다. 첨단열차 분야 기록을 하면 이게 마무리되면 세종의 천문에 대해서 역사와 통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해야 제가 이제 세종실록에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이 천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현대의 과학으로 증명해보고, 또 그게 갖는 의의가 뭔지, 그리고 세종의 자주천문이 뭔지를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색깔이 바탕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주황색이에요. 이건 좀 손을 안 박아가지고 지난번과 좀 다르네요. 그래서 좌청룡, 무백호, 남주작, 부현무, 중앙에 황룡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오신도, 사신도를 뛰어넘어서 오신도인데, 오신도는 고구려의 지관에 가면 그 오해군의 천정에 황룡까지 들어있다. 고구려가 통제국가다. 중국에서 말하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황제를 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써 이 고군의 세계적인 오신도의 그림으로써 중국이 말하는 동국공정의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이걸로도 증명해 볼 수가 있다. 마이크 안 쓰셔도 돼요? 네? 마이크 쓰셔야 되지 않아요? 마이크를 쓰면 좋아요. 쓰셔야 소리 들어가는. 네. 자, 그래서 이 천원지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여기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천문관이고, 그걸 바탕으로 5방향, 동서남북의 중앙까지 5방향에 이런 신령한 동물들을 배치를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외곽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업이 12지를 넣었었잖아요. 네. 거기 넣기 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제주도의 천주원 분풀이에 나오는 별자리를 우리가 넣었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나와 있는 천주원 분풀이의 동쪽은 뭐라고 그랬죠? 동쪽은 견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쪽은 직녀고. 그러니까 동서의 부분도 사실은 동서의 개념에서 동이 좌고 서가 우거든요. 그러면 동이 좌고 서가 우라면 동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에서 남녀라고 할 때, 음양을 할 때 양인 남자가 동쪽에 배치되는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견우가 동, 직녀가 서다 그럽니다. 그럼 남쪽인 아까 우리가 봤던 남두육성이 있었죠? 그 남두육성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북두칠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북두칠성이 들어가고, 중앙은 뭐예요? 삼태성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간다. 이 삼태성은 북두칠성 아래에 세 개가 2개씩 금방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제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배워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 5방위에 우리의 신화나 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제주의 천주원 동소리에 나와 있는 견우와 직녀와 남두육성, 북두칠성, 그리고 삼태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배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판기, 규원사화나 이런 조판기에 보면 적구름, 백구름, 흑구름, 이런 구름으로서 이 오방색을 또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방향에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제라고 임명을 해서 관할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동쪽은 봄이고 나무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목이 되는 거고, 서쪽은 가을이에요. 가을이고 수학을 의미하고 금이고, 그래서 금이 들어가면서 백을 의미한다. 가을을 의미하고. 그리고 남쪽은 당연히 뭐예요? 불이죠, 불.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을 상징하고 적, 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은 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암흑, 죽음, 동만상천. 우리가 죽으면 관에 들어갈 때 칠성판 덮는 이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의 13호분에 보면 그 피장자가 누워서 하늘을 볼 때 그 덮개돌의 피장자 쪽, 하늘 쪽 말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 남두육성하고 그 다음에 방수, 심수, 미수, 무슨 얘기냐면 전갈자리, 오늘날 전갈자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가 방수, 심수, 미수거든요. 그거를 그려놓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야 지역에서도 천문을 자기들의 이 사후의 세계에 무덤방에 덮는 덮개돌의 아래쪽 면에다가 표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두육성은 궁수자리고, 그 다음에 방수, 심수, 삼수, 미수는 정갈자리니까 이미 고구려만의 천문도가 아니라 가야에서도 이런 거를 따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중앙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다가 북쪽은 아까 물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물을 의미하고 검은색을 의미하고 겨울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안이나 이런 문화적인 어떤 형태를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도안이나 이런 데에 우리의 이런 문화적인 습성을 바탕으로 깔아주면 훨씬 좋겠죠. 여기 아까 우리 뭐 디자인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죠?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원지방에다가 오방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신도를 일본의 기토라 고분이나 다카마스카 고분과 연계해서 제가 또 설명을 잠깐 드렸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이거를 하는 목적은 안구일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 또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구일부의 핵심은 요 외곽에, 이 외곽에 여기 자부터 그 다음에 쭉 돌아가면 24방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24방위 안에 이제 24절기가 바로 달력선이 되고 서로선이 시간선이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창안해낸 저런 도안을 지금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진행을 해보면, 목소리를 마이크를 안 쓰니까 자꾸 가려져서. 그래서 12지를 우리가 지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이 들어가는데 10개죠, 10개. 그래서 이 10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개니까 오방위에다가 넣으면 돼요, 2개씩. 동서남북 중앙에다 2개씩 넣으면 되는데, 출발은 묘다, 토끼, 동쪽, 봄, 출발, 나무. 여기에 이제 갑을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갑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갑을, 병정, 그리고 무기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는 게 아니라 무기는 중앙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이 들어가고 임계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24절기, 24방위, 24시간, 24시라고 하는 숫자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24절기였고, 농사에서는. 그 다음에 24방위, 방향표시, 그리고 시간으로는 24시간,
이런 것이 쓰이기 때문에 이 외곽의 24개가 중요하다. 그런데 12지는 다 쓴다. 12개를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에 12지를 다 쓰고 십가는 외곽에는 8개만 나타난다. 가운데 무기가 있으나 외곽에 없으니까 생략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빈 공간이 4개다. 이 4개 자리는 다리에 해당된다. 지지. 그러니까 천지인에서 말하자면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둥근 머리가 하늘이고 내 발바닥이 땅이라면 내 몸통이 바로 팔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팔개에 4개가 들어가는데 그 4개가 뭐였어요? 이거 아까 했던 거. 자, 이 팔개는 건태, 리진, 송감, 간, 곤인데 이 중에서 여기가 바로 뭐가 들어가요? 이 자리가 건. 그 다음에 동북 쪽이 간. 그 다음에 여기가 손, 곤이 들어간다. 우리가 간도 할 때, 간도, 북간도 할 때, 서간도, 북간도 할 때 그 간도의 간자가 물론 두만강에 있는 하중도로서의 그런 간으로도 쓰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볼 때 거기가 동북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간도라고 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간이 되는 거, 동북 쪽이. 그 다음에 북서쪽이 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남동쪽이 손이 되고 그 다음에 남서 쪽이 곤이 된다. 여기서 건과 곤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4개를 넘으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24절기가 완성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게 24절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4절기에 추나추동이 들어간다. 이거는 각 계절의 시작의 의미가 아니라 한 목판의 의미다. 한 목판의 의미인데 천문학적으로는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춘분은 천구상에서 자, 지금 이 빨간 게 해가 안에 있는데요. 해가 하나 보이죠? 네. 해가 보이는데 해가 가는 길이 황도예요. 요 해가 이게 여기서 회전하는 게 황도고 빨간 게 적도예요. 그래서 이 적도 빨간 선과 해가 지나는 길이 만나는 두 번 만나요. 그게 춘분과 초분 때 만나요. 춘분과 초분 때 만나. 그 다음에 동지는 해가 가장 낮을 때, 하지는 해가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24절기 중에서 천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분 2지. 그래서 춘분, 추분과 하지, 분지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면 이제 사입이라고 했어요. 사입.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고 나머지는 사실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겨울이니까 동지가 여기로 오고 하지가 아래로 오고 그 다음에 이 겨울과 여름 사이에 봄, 여름과 겨울 사이에 가을 이렇게 배치된다. 이거는 외울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죠. 관념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이 8개 자리에 4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8개 자리에 건자리에 입동, 간자리에 입춘, 그 다음에 손자리에 입하, 곤자리에 입추 이렇게 4개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 이렇게 되면 벌써 24절기 중에 4절기를 8절기를 지금 채워놓았다. 그러면 앞에 4절기는 90도 간격이고요. 90도씩이에요. 그러면 90도라고 하는 건 30도, 30도, 30도가 3번 들어갔잖아요. 그럼 30도면 지구가 공전을 하루에 대략 1도씩 하니까 그게 3개월씩의 한 계절을 말한다. 그러니까 90도라고 하는 것은 30, 30도에서 3계절이 3달이니까 한 계절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립은 45도씩 쪼갠 자리에 들어간다. 45도씩 쪼갠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24절기라고 하는 것을
얘가 1년 365일이라고 하면 끝에 5일을 빼봐요. 360일에 1년이. 그러면 360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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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기는 대략 한 절기 간격이 15일씩이다. 왜냐하면 360일을 24로 나누면 15일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기당 며칠 간격이다? 15일 간격이다. 이거를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 그렇지만 지구의 1년의 길이는 정확히 365.242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한 절기가 15일도 있고 내려서 4개 정도는 16일도 들어있다. 간격이. 그래서 24절기의 날짜가 예를 들어 3월 21일이 춘분이라면 명확하게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루 차이가 있다. 6월 20일이 보통 하지인데 6월 22일이 하지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루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365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65.242를 쪼개서 돌리다 보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8절기를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뭔 얘기했어요? 제가 이 절기에 소대로 대칭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추위가 온다. 소한, 대한.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나면 더위가 온다. 소서, 대서가. 그래서 소대 개념을 이해하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소한을 원의 중심점 확령으로 이으면 소서에 대비되는 거고요. 대한을 중심점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대서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장 낮게 뜨는 동지를 지나서 추위가 오는 거고 해가 가장 높게 뜨는 하지를 지나야만 더위가 온다. 그 얘기예요. 같은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지 6월 21일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거 지나서 이제 소서가 15일 지나면 소서 15일 지나면 대서, 그리고 이제 입추가 되는 거죠. 입추는 8월에 와요. 8월 초에 입추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6월 달이고 곧 7월이 되잖아요. 8월 초가 되면 입추가 됩니다. 이제 벌써 더위가 시작돼서 기후이기 때문에 폭염이 되다가 비가 와서 잠잠해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동지가 되기 전에 뭐냐? 12월 20일 동지 되기 전에 소설대설이 있다. 작은 눈, 큰 눈. 대설은 12월 초인 5일경에 있다. 그래서 첫눈 알아맞히기 하게 되면 찍을 때 꼭 15월 5일경을 찍어달라. 그럼 어디서 뭐 상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0월 5일쯤 찍어달라. 그게 대설이에요. 소설은 11월 20일경에 있습니다. 근데 거의 눈 안 와요. 근자의 수십 년 동안 소설에 노는 적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리랑 비행할 때 11월 18일 날 했는데 그날 눈이 와서 빙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11월 18일 작년인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나머지 뭐냐? 입춘 지나면 우수 경칩이요. 춘분 지나면 청명보고요. 그 다음에 입하 지나면 소만 망종이요. 망종이 6월 6일 현충일이고요. 모내기 할 때입니다. 그래서 소설대에서 들어갔죠. 다 들어가 보면 입추 지나면 이제 모기가 주둥이가 돌아간다는 쳐서 백로. 추분 지나면 찬미슬 내리고 설이 내리고 상당. 그리고 입동 지나면 소설대설이니까 이 한 간격씩 15일씩 이해를 하면 된다. 15일씩. 그래서 기준이 되는 춘분 3월 21일, 하지 6월 21일, 추분 9월 23일, 동지 12월 22일 또는 21일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앞뒤로 15일 더하면 빼고 또 빼고 빼면 날짜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달력이라는 게 꼭 없어도 달에 뜨는 위치를 보고 오늘이 음력 며칠이라는 걸 알고요. 달이 뜨는 위치를 보고. 그 말은 달의 위상을 보고 안다 그런 얘기예요. 초승달 보면 음력 초 2, 3일, 이틀 뭐 이런 거죠. 반달 보면 음력 초 7, 8일, 보름달 보면 음력 15일 알잖아요. 달력으로. 그런데 그것만 따랐다가는 계절이 안 맞지. 왜냐하면 달에 1년 동안 간 총 시간과 해가 1년 동안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절하고 안 맞으니까 거기에다가 24절기라는 양력을 집어넣어서 농사에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태양력을 쓰면서 지금의 양력을 도입을 한 거고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완성을 했네요. 빠진 거 뭐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긋자고 그랬죠, 제가.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쌤, 잠깐만 마시고. 출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을 긋자고 그랬는데, 동지는 맨 위로 가서 접선이 되게 해서 그어보자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설과 소한을 중심점을 찍어보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소설 대안을 이제 읽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하신 분은 저 따라서 지금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입동과 입주가 만난다 그럽니다. 점을 찍어야 되니까.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우수, 상강, 물론. 긋고, 그 다음에 한로하고 경칩. 그 다음에 추분과 충분히 맞다. 그 다음 내려가고 백로, 청명. 여러분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입춘과 여기를 긋고, 그 다음에 대소와 소만을 긋고, 그리고 소서와 망종을 긋고, 그리고 하지는 맨 아래 접선에다가 긋고.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줄이죠. 네. 이 13줄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안구일구의 13줄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건 지난번 제가 이제 했으니까 그렇게 신비롭지는 않을 텐데 지금 이제 이 녹화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안 맞네요. 처음 해야 감탄사가 많아요. 그냥 안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를 할 수 있냐면 요 간격을 보세요. 여기하고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다르죠? 이게 여기에서도 달라요. 그러면 안구일구에서도 달라요. 당연히. 안구일구의 이 동지선은 아주 좁아요. 하지선은 아주 좁아요. 나머지는 중앙이 제일 넓어요. 춤추는 선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알아낼 때가 2009년, 10년 수원의 과학영재고애들하고 무슨 특별 프로그램을 한번 부탁받아서 하다가 제가 측정한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요 고도를 다 옮기다가 실제로 측정한 걸 제가 옮겼으니까 끝에가 좁아지고 아래가 좁아지고 나머지 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야, 안구일구의 제작 원리가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끝자락은 왜 여기보다 좁냐?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지구에 자, 지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해가 비칠 거 아니에요. 해가 비치는데 해는 움직이지 않고 그 한 방향만 비쳐요. 나란하게. 네. 그런데 얘가 기울어져서 돌아요. 네. 기울어져서 도니까
얘를 지구라고 한다면 해가 한 곳만 비치는 게 아니라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곡선으로 나타내면 마치 이런 그 사인 곡선을 그리게 돼요. 이게 지구 적도라고 하면 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지구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해가 우리 지구 위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많이 가는 게 뭐냐면 23.5도예요. 가장 아래로 많이 내려오는 게 남이 23.5도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 남원이 35도 약 30분이니까 우리나라 남원 여기라고 하면 우리 남원에는 해가 머리 위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해가 1년에 한 번 머리 위에 정확히 와요. 수직으로. 즉 우물에 해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물이 수직으로 뚫리잖아요. 비스문이 아니고. 그러면 우물이 정확히 지구의 수직으로 위로 딱 뚫려 있단 말이에요. 우물을. 두리박한 우물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는 1년에 어느 순간에 해가 정확히 우물로 쏙 들어갑니다. 이해되죠? 뭔 말인가?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해가 여기 안 온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지예요. 여기가 추분, 여기가 동지, 그 다음에 여기가 춘분. 그러니까 해는 여기를 다시 뭐라고 해야 돼요? 춘분. 3월 21일이 되면 해가 남반구에 있다가 우리 적도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딱 만나. 그러다가 4월, 5월, 6월이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 7월, 8월, 9월이 되면 다시 내려와. 10월, 11월, 12월 동시되면 가장 밑으로 내려가 남반구로. 그리고 다시 1월, 2월, 3월 되면 여기 올라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지구 표면에서 태양이 하고 있을 때 겉보기예요. 태양은 그대로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우리 지구가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 해 둘레를. 자, 보세요. 얘가 돌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방향대로 있으면서 계속 돌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여기 올 때는 해가 여기를 비치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을 때는 여기를 비치잖아. 이해되죠? 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북극성을 향해 그대로 있다고. 그런데 이쪽에 와 있을 때는 지구 어디를 비치냐면 여기 위를 비쳐. 근데 이게 돌아서 저쪽으로 가면 아래를 비친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움직임 저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이 동지에 있다가 추분으로 올라오는 이때에서 하지 때 보세요, 여러분. 하지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하는 걸 잘 봐요. 추분 때는 한 달 이동이 이렇게 간다면 하지 때는 한 달 이동이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에 추분 때도 한 달은 이렇게 내려와. 동지 때는 이렇게 가. 이해되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추분 때는 높낮이가 크게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하지 때 높낮이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수평으로 가니까. 그리고 추분 때도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여기 높낮이가 커, 한 달 동안 가는 게. 네. 근데 동지 때는 다시 또 수평적인 움직임이야. 높낮이가 없이. 그러니까 하늘을 그대로 담아놓은 안구일구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 때는 좁아. 수직폭이 별로 안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 때도 수직폭이 별로 안 생겨. 그러나 춘추분 때는 폭이 넓어. 이거 이해했어요? 뭔 말인가? 네. 이걸 알았다고 하면 대단한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폭이 여기보다 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구일구를 왜 등간격으로 안 하고 위는 좁게 하고 가운데는 넓게 하고 아래 좁게 하고 이렇게 했대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안구일구는 하늘의 회전을, 하늘의 움직임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세종대 안구일구를 만들 때 24절기에 맞게 태양의 고도를 다 측정하고 남중 고도를 다 측정해내서 여기다 정밀하게 투영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작업이에요.
제가 해드림 자를 2년간 하면 이걸 알아냈다. 그냥 2년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원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왜 안부일부의 줄 간격이 다르냐? 그것은 우리 지구가 만약에 반드시 기울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돈다면 해는 항상 한쪽 면만 비춰요. 내 벨트로만. 해가 저기 있다면 우리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않고 서 있잖아. 그럼 해가 여기만 비친다고 뺑 돌아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없는 거지. 한 계절로 똑같다 그런 얘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 향할 때는 여기를 비춰주고 내가 저 돌아서 엉덩이를 비춰주면 엉덩이 아래쪽을 비춰준다 그랬는데 북반구 여름, 남반구 여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안부일부에서도 간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구에 기울어져서 도는 공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시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시계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 우리 김영재 사장님이 저 시계 좀 꺼내갖고 오시고요. 잘 올라가니 다치지 않고요. 자, 여러분 오늘날 시계에 시계바늘과 시침, 초침, 분침, 시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360도를 어떻게 현대시계는 쪼갰는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오늘날 시계입니다. 그러면 360도를 12로 나눴죠. 그러면 12에서 1까지는 각으로 하면 몇 도예요? 30. 잘 들어봐요. 30. 이거 360도잖아요. 근데 360도를 12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12에서 1까지는 몇 도냐고? 30도잖아요. 그런데 그 30도를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나눴어요. 여기 봐요. 12에서 1 사이를 네. 눈금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눴다고. 네. 그러면 이게 5분이잖아. 네. 요 한 칸이 1분이죠. 네. 각도로는 6도 나오나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안부일부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요 가로줄은 달력이라고 했어요. 15일 시계의 한 줄 간격이. 그럼 세로줄이 시계입니다. 그럼 이 시계를 어떻게 몇 분 간격으로 쪼개서 썼느냐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서양의 시현력이 들어온 1653년 효종때입니다. 청나라로부터 이게 이제 들어오는데 청나라는 서양에서 온 이제 천주교 신부들 여러분 잘 아는 마테오 리치 들어봤죠? 네. 마테오 리치 중국에서 이마두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중국은 불교의 나라라고 해서 불교 신자가 됩니다. 열심히 자기 천주교를 전파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불교가 아니라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를 되게 열심히 연구해요. 그래서 이 유교의 사상과